몰랐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 시간. 건강한 밥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실련의 박지호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호 간사입니다. 야인가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낮게 말했네요.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약간 예고됐던 대로 네. 좀 많은 분들이 나는 듣길 거부하겠다까지 하셨던 그 주제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간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건강한 밥상과 연관은 많이 없지만 오늘은 흡연과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연이 약간 좀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 좀 알리고자 네. 흡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흡연. 네. 맞아요. 저도 밥상, 건강한 밥상으로 시작하면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들도 되겠지만은 밥상은 가족들이랑 집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맞습니다. 흡연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막 껴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흡연, 오늘 흡연에 대해서 들어야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신 거 아니까요. 네. 그냥 무심코 듣고 계신 여기 또 블라드님 나오셨어요.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가지 마시고 방송 잘 들어주세요. 특히 지난주에 막 안 듣겠다고 하셨던 네. 블라드님 또 제 기억이 맞다면 가온가람님도 포함이 네, 되고 맞습니다. 또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 다 잘 들어주시고요. 흡연하고 계신 분들 또 네. 집안에 흡연자가 있는 분들도 잘 들어주셔서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성인으로 보면요. 네. 약 25%, 전체의 25% 정도가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이게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비율, 이렇게 네. 질문을 했을 때, 전체 25%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43.7%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 여성 같은 경우는 7.9%가 네.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이게 하네요, 지금 진짜. 25% 얼마 생각보다 많이 안 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그 OECD 평균이 약 21.4%거든요. OECD는 점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담배에 대한 규제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네네. 흡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2011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네네. 2011년도에는 국내 성인 흡연율이 22.9%였어요. 근데 지금 25%로 늘어난 거거든요. 네. 더 늘어난 추세네요, 우리는. 네. 반대로. 근데 그게 남성은 약 4% 정도 빠졌고 네. 여성은 지금 이전 게 나와 있진 않는데 네. 약 2%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성인 여성 흡연율이 한 6% 후반대라고 지금 2011년도에는 조사가 됐는데 네. 지금은 7.9%니까 남성은 조금 줄었고 여성분들은 사실 많이 피고 있는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길을 걷다 보면 담배 피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는 물론이고요. 네. 또 길 가다가도 펴가지고 전 일부러 막 클럭클럭 기침을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버스 정류장에 계신 한 분은 이렇게 좀 멀리 피해 주시긴 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그러시지 마시고 네. 사진 찍으세요. 그 버스 정류장은 네. 이제 공공장소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네. 당연히 금연구역으로 시행이 됐고 실제 그 금연 스티커 같은 거 다 부착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서 피시면은 과태료가 10만 원. 저 사진 찍습니다 이러고 막 네. 찍을까요? 네. 아주 말하지 말고 피세요. 찍을까요? 아주 조용히 피세요. 사진을 찍으면 또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무서워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 막 왜 그러세요 하고 찍겠는데 혼자 있으면은 찍기가 좀 네. 그럴 것 같네요. 저도 말만 이렇게 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피합니다. 그러니까요. 비흡연자들은 그 담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국민TV 사무실이 있는 건물도 네. 사실 금연 건물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9층과 그리고 하늘정원이라고 표현하나요? 네. 4층 건물에만 담배를 필 수 있게 돼 있는데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근데 주변에 여기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네. 주거지들이 있어서 네. 민원이 들어왔대요. 주차장 1층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네. 그래서 금연이라고 확실히 표시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들 피세요. 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전체가 다 금연 건물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 안에서 무조건 피시면은 다 이제 네. 법을 위반하고 계시는 이제 범법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학교 주변에는 학교는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지금 그 전체는 다 금연 구역이고 그 앞에까지 저희는 어린이 보육으로 다 지정을 해놓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안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게요. 제가 막 좋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참았어요. 좀 말을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피지 마세요. 저는 라고. 절대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피하는 타입, 말하는 타입. 네. 네. 같이 있으면 저 더 잘 말할 수 있는데 혼자 있어서 말 못했습니다. 네. 여성 흡연자가 는 것도 약간 눈에 띄는데 네, 여성 맞습니다. 흡연율이 늘면서 네. 여성에게도 폐암 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걸 봤거든요. 네네. 증가했다고. 우선 아까 그 흡연율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네네. 여성이 지금 현재 전체 7.9%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연령대로 보면은 가장 많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게 20대 여성분들이 약 2배에 가까운 13.6%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답을 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이제 좀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네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성의 그런 암 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사실 유방암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영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매년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약 1만 2천 명 정도 됐었는데 네. 폐암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연평균 1만 6천 명으로 이걸 이제 좀 추월했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 60, 70년대부터 해서 여성 흡연이 급증하고 폐암 사망률도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단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 흡연율도 거의 유사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명 중에 7명, 8명 정도라고는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엄청 늘어난 거고요. 20대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 중에 1명 정도는 담배를 피운다고 답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여성분들이 이제 폐암 환자 수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좀 약간 더 위험한 거는 이제 네. 가임기. 20대면 특히 포함되는 네, 거죠. 20대가 많이 핀다고 했는데 뭐 요즘에는 좀 결혼 연령대가 좀 늦춰져서 30대에도 많이 하시지만 아무래도 20대에 가장 결혼도 많이 하시고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흡연을 하다 보면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는 네, 그럴 수 그쵸. 있겠어요. 임신 초기에는 특히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임신 중에 흡연을 하면 특히 초기 흡연이나 그리고 임신 중 흡연 당연한 거고요. 태아의 건강에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가해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금연을 하면은 흡연이 아니라 금연을 하면은 사산율이 11% 감소를 하고요. 네. 신생아가 사망률이 5%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네, 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임신 초기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흡연을 하면은 출산 자녀가 천식에 노출될 위험성이 네, 4, 6세가 되면은 네. 천식 발생 비율이 약 65%로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스웨덴에서 의과대학에서 한 연구였는데 실제 계속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천식 발생 비율이 65% 증가했고 1000명이라고 해서 그 기관지가 너무 좁아져서 소리가 들어갈 때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그런 병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 기관지가 좁아져서 약간 위험한 병이긴 한데 그거 역시 4, 6세 때 39% 정도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그러게요. 자신에게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정을 아직 가지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가정을 가질 분들은 진짜 그 미래를 생각해서 네. 금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연을 하면은 사산율이 감소한다는 거에 네. 참 놀랐고 또 사망률도 아이들의 사망률도 감소한다는 거에 그런 거에 좀 화들짝 놀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좀 댓글 중에서 재채기님은 금연한 지 2달 넘어갔다고 네. 제 금연 팁은 5분만 참자라고 네.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면은 담배 생각이 안 난다고 해주셨어요. 이런 좀 맞습니다.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는 것도 오늘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담배 피는 거 몸에 안 좋은지 피는 분들도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피는 분들도 알고 있지만은 네. 담배를 많이 그렇게 피세요. 네. 담배를 피면은 되게 폐암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담배 펴서 폐암이 걸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비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사람들 반발이 있으시겠지만 우리나라 한 연구 중에 되게 이제 좀 좋은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국내에서 흡연자들을 16년간 추적해서 폐암 발병률을 관찰한 결과가 나왔어요. 와. 네, 그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팀이 이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끈질기게. 네, 서울에 사는 남성 약간 14,000명 정도를 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추적 조사를 계속했대요. 네, 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에 비해 4배 딱 높았고요. 2009년도를 딱 기점으로 봤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을 41%라고 기준을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 정도 되는데 41%라고 수치를 설정을 해놓고 계산을 하면은 성인 남성 폐암 발생의 약 55.6%가 흡연에 의한 담배 피면은 10명 중에 5명은 폐암 걸리는 걸로 그러게요. 추적 조사 결과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뭐 그래서 이 연구진은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질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수치라고 이 정도면은 네 근데 뭐 우리나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55%는 정말 직접 흡연이고요. 네. 간접 흡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간접 흡연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흡연을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폐암은 말씀드렸다시피 56%면은 정말 심각한 거고요. 뭐 비흡연자에 비해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뭐 허혈성 심질이라고 하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 일부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병인데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이름이 발음이 안 되네. 심근경색증 같은 것들을 이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약 2.2배 정도 높아지고 뇌졸중 역시 1.6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추적 조사 결과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수치긴 하지만 흡연은 폐암은 당연한 거고 뭐 지금 보면 관상 동맥 질환 위험도가 남성보다 5.5배 높아졌고요. 이것도 똑같은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에 지방 침착물이 쌓이거나 뭐 섬유 조직이 쌓임으로써 약간씩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겨나는 병이고요. 남성보다 5.5배라고 하고 있고요. 심근경색 위험, 협심증 위험도 약 3배에서 2.6배 정도 높아진다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를 피임으로 해서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 병에 노출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좀 끈질기게 조사했던 결과,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남성들 10명 중에 5명 이상이 폐암이 걸리면은 그게 담배 탓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다들 이런 거 좀 충격 받으시고, 담배를 끊어보는 걸 도전하는 게, 아니면 줄여보는 거라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줄이는 건 없어요? 물론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줄이는 건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냥 최대한 무조건 끊는 게 낫지, 하루에 1개 핀다고 해서 담배 안 피는 거 아니라고. 아니, 담배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없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삶의 애환이요.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흡연율 말씀드릴 때, 20대 여성들이 담배 피고 있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를 해보니까, 20대 여성이 전 연령대 남녀 포함해서 가장 스트레스 비율이 높은, 그렇게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겠죠. 스트레스를 풀 좀 다른 대안 같은 걸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던가, 뭐 요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은 담배 안 피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우선 스트레스를 잘 안 받고요. 네,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저는 잘 안 받아요. 잘 안 받고요. 저는 그냥 근데 물론 이게 더 나쁜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차라리 술을 마시자. 술을 드시는구나. 뭐, 나중에, 이거는 뭐, 못하겠지만,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거는 1위가 음주고요. 2위가 흡연이라고, 조사 결과. 전 더 안 좋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정도령님께서 금연은 흡연을 금지한다는 뜻이고 담배를 끊는다는 말은 뭐 절연이나 기타 다른 용어가 더 좋을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왜 계속 금연이라고 하면요. 흡연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여러 지금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절연이라는 말은 좀 약간 너무 약하고요. 내가 끊겠다. 네, 약간 좀 다른 뉘앙스가 좀 다른 말이고요. 지금 현재는 억지로라도 전부 다 금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생님은 금연 도구나 주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 금연자의 3%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 금연의 날이 있더라고요. 네. 이날들은 사실 다 금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저희가 노동자의 날에 5월 1일 날 다 쉬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 노동자 아니다라고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허울뿐인 약간 그런 건 것 같은데 지금 좀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요. 매년 5월 31일입니다. 네, WHO 네, 세계보건기구가 지정을 해서 198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담배 없는 세상입니다. 절연도 아니고 네. 담배 없는 세상을 기치로 지금 이런 날을 만들었고요. 이날만이라도 좀 담배를 좀 줄여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를 통해서 계몽운동이나 계몽이라는 말 되게 제가 싫어하는데 써버렸네요. 네, 국민 약간 좀 홍보 활동이나 본국민 금연운동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날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가 왜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했는데 네.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담배는 고대 인디언들이 의식에서도 불을 피우면서 함께 태우면서 연기를 냈고 또 로마 시대 때도 있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 흡연자실 것 같은데 네. 역시나 흡연자라고 하시네요. 끊으면 잡아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이게 잠을 자는 게 낫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쵸. 근데 뭐 근무 중엔 또 그게 힘드시니까 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무치만 508님께서 우리 신랑은 술, 담배 무지 사랑하는 분이라서 더더욱 걱정입니다라고 네. 하셨어요. 아유, 가족을 생각해 주신다면은 좀 끊어주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네, 맞습니다. 우리 소냐님 남편분도 이런 방송을 듣더라도 절대로 못 끊는다고. 딸내미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몰래 숨어서 핀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좋을까요, 담배가? 그렇죠. 근데 좀 이따가 더 심각한 걸 한번 듣게 간접 흡연에 대해서 왜 제가 끝까지 말씀을 미루고 있냐면요. 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나는 내 아이 앞에서만 안 피면 되는 건가? 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 말고도 다른 흡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앞에서 피는 거 말고도 노출이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이를 위한 거는 정확히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조금 있다가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얘기해보고요. 그렇죠. 흡연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폐암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뭐 물론 지금 뭐 미세먼지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네 막 이런 네네. 기사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데 내가 왜 굳이 금연을 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약간 제가 의식적으로 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 정도는 물론 어마어마하게 노출이 더 많이 되어 있지만 근데 흡연은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난 교통사고 날 거야 하고 찾기를 걸어가진 않잖아요. 네. 흡연은 그런 겁니다. 폐암을 걸리려고 그 찾기를 걷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서 개중 가다가 아니 다 폐암 걸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4명은 안 걸리고요. 네. 근데 그 확률로 따지시면은 그걸 저는 당연히 확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흡연은 너무 높아지고요. 네. 아까 제가 뭐 폐암과 상관관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말을 했는데 우선 폐 사진만 한번 보셔도 폐가 얼마나 안 좋아지고 심지어 간, 심장까지 다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아시게 될 건데 네. 우선 심장 질환에 너무 가까워져 있습니다. 아까 나트륨이랑 거의 비슷하겠지만 심장에 공급이 되는 혈관을 막아서 실제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것들 발병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또 뇌졸중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특히 이런 환절기에 정말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환절기에 나가서 담배 피시면은 뇌졸중 확률도 높아질 뿐더러 이제 폐암까지 역시 같이 오게 되는 뭐 뇌졸중은 약간 그 기압배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이 받으니까요.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병들이 지금 줄비에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담배를 끊어야 이 모든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괜히 매년은 아니지만 이제 경연으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
진단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건강하게 살려고 체크를 하는 건데 흡연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길이죠. 어디로 가는. 네. 병을 얻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여러분 검색하시다가 좀 폐암에 걸린 폐 같은 것,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 폐 같은 것도 좀 올려주세요. 충격 좀 받으시게.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겨울에 막 눈 와서 추운데 막 덜덜덜 떨면서 담배 피고 계세요. 입구에서. 저도. 저 충격적이에요. 그 하나 볼 그쵸? 때마다. 네. 아니 막 너무 추워서 셔츠만 하나 입고 막 덜덜덜 떨면서 담배 피고 얼른 들어가고. 근데 또 실내가 금연구역이다 보니까 밖에서 피시는데 네. 그것도 입구에서 피세요. 다 건물 안으로 다 들어오고요. 정말 저도 정말 싫다. 정말 싫어요. 그렇죠. 네. 저도 저희 건물이 9층이잖아요. 9층 위에 옥상이라서 담배를 피러 많이들 가세요. 이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문을 열면은 복도로 나가려고 하면은 담배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은 지금 금연구역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옥상도 금연구역 아닌가요? 공중에 떠서 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옥상은 관대할까요? 사진 올려주셨네요. 어쨌든 한번 봐보시고 충격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네. 금연법도 시행 중이에요. 맞습니다. 네. 금연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금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어요. 네. 화장실에 앉으시면 다 보이시죠? 뭐 건강증진법 구조에 의거의 금연구역입니다.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 법이 이제 지금 금연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금연법이냐고 하냐면 작년 이제 2011년도 6월 달에 이게 상당히 강하게 개정이 돼서 2012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어요. 2012년도 12월 8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이나 호프집 그리고 PC방 이런 데서 피워도 그냥 뭐 계도만 하고 공고를 하지 벌금은 아니었는데 이제 7월 1일부터는 명확하게 시행이 됐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전국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 그 다음 만화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300석 이상 공연장,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 고속도로 휴게소, 놀이터까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PC방 관련해서는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막 그 법원에도 막 그 업자들이 이제 같이 해서 막 하고 그랬는데 금연을 펴야 될 자유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는 당연히 부당하다. 그래서 PC방도 당연히 금연구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이 나서 이제 PC방도 좀 강하게 시행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맞아. PC방 걱정이었던 게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흡연실, 금연실 구분을 해놔도 효과가 없어요. 소용이 없더라고요. 다 냄새 다 맡을 수 있고요. 이건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었나? 어쨌든 갔는데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지금 못 피는 거 아닌가 하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더니 어느 면적 이상만 해당하는 거여서 작은 식당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풍경입니다. 술집도 사람들이 억지로 큰 데를 안 갑니다. 담배 피려고요? 담배 피려고요.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013년까지만 150제곱미터고요. 쓰면 안 되지만 평으로 따지면은 45평. 45평 이상이면 담배를 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2013년까지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00제곱미터로 떨어집니다. 약 30평. 점점 줄어드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모든 영업장에서는 다 금연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말 허술한 법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9층 옥상의 그런 한계점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안 좋다고 보여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서만 안 피우면 되잖아. 그래서 다 나와서 핍니다. 네. 1층에서 피우면 다 들어와요. 문 열면 바람. 강남 같은 데서 강남은 아예 그 강남 대로 그쪽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서 하잖아요. 골목 하나만 들어가면 피워도 됩니다.
그리고 술집은 다 금연으로 막아놨지만 그냥 앞에선 다 피워도 되니까 오히려 이제는 건물 앞이 담배 꽁초로 넘쳐나고 맞아요. 길거리에 맞아요.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전형적인 좀 약간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 길거리에서 금연하고 있는 거는 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피해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건지 그 많은 일화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거는 2001년에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일본은 이제 길거리에서 아예 금연이거든요. 물론 어떠한 행정구역마다 좀 다른 데가 있겠지만 네. 2001년도에 보행자가 길 걷다가 담배를 피면 습관적으로 이걸 밑으로 내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내렸는데 그 뒤에 있는 아이 눈에 아이가 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다음 연도부터 아마 이게 지금 그게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길거리에선. 그래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실 거면은 유료 흡연소가 있어요. 그 독방 같이 딱 저 있고. 사진 봤어요. 네, 들어가서 피면 그 연기는 이제 그 흡연소 자체 부스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도입이 되려고 막 개발하고 있는데. 네. 자체 공기를 정화해서 이제 좋은 공기를 밖으로 내뿜고 나는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 돈을 내는 네. 이렇게 되고 일본은 그게 좀 강하게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비슷한 경험인데 좀 초등학생 때였는데요. 줄을 서 있었는데 외부에서 줄을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시는 분이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담배 꽁초를 손으로 내리잖아요. 그럴 때 제 팔 있는 쪽에 담배불이 흙 닿은 거예요. 어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 뜨거워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위험할 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금연 정책에서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생각해본 적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강남 대로가 금지다. 그렇지만은 그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가능하다.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어떤 조합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아니 지금까지 다 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법으로 금지하라면 이게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아예 제가 보기에는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도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요. 흡연에 따른 사망률도 너무 높고 사회 기회비용도 너무 많이 낭비가 되니까 네. 줄여달라고 공고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초에 한 3월달 정도에 뉴욕에서는 시장이 좀 강하게 해서요. 편의점이나 이런데 진열장에서 아예 판매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편의점 딱 들어가면은 계산대 뒤에 그 맞아요. 화려하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림 쳐다보고. 네. 실제 편의점협회 조사에 따르면은 그 편의점의 소득 남성 40%는 담배를 사러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담배를 사는 김에 다른 것까지 함께 사는. 네, 약간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효과 있게 담배를 진열장에 설치해 놓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팔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열대를 없애고 그 밑으로 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고 있질 않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배 경고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담배값에 뭐 흡연은 뭐 폐암 등 뭐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임신 중 흡연은 위험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외국처럼 강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담배값에 약간 담배값에 그게 있잖아요. 약간 외국에서 보면은 아까 올려주신 폐 그런 사진이 있다거나 네. 목에 구멍 뚫린 구강암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네,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네, 거예요. 죄송해요. 봤어요. 그런 사진들을 담배값에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 막 그 박스 안에 그 쥐를 가둬놓고 네. 그 연기만 계속 내뿜어도 그 쥐는 죽습니다. 그만큼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담배값에 전부 다 박아놓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작게 들어있죠. 아예 그림도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문구만 있어요. 문구가 아주 네, 작게 들어가 문구만 있죠. 아주 조그맣게 며칠 전에 KTNG가 그거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억지로 흐릿하게 약간 표시를 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해서 당한 과징금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 담배값에만 그 그림이 들어감으로써 그
흡연율이 2에서 3% 정도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2001년도에 캐나다를 도입한 걸 시작으로 지금 55개국이 도입을 해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낮아지는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긴 편의점은 어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이용을 하는데 그냥 딱 들어갔을 때 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더군다나 맞아요. 매번 계산할 때마다 눈에 보는 게 담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은연중에 계속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정말 유혹이 딱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유혹이 계속해서 이제 담배 그 문구도 강하게 하고 막 하니까 흡연율이 계속 떨어졌대요. 네네. 근데 청소년 흡연율만 계속 올라간대요. 이걸 어떻게 잡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런 유인할 수 있는 모든 걸 없애버리자라는 네. 취지가 사실은 진열장도 없애버리는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네. 담배값을 올리는 겁니다. 아, 네. 지금은 자료를 봤더니 2,500원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3,000원으로 계산하기도 하던데 이 정도면은 사죠 그냥. 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호주가 어디 핀란드인가 어딘가 보다 지금 네. 호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담배가 가장 비싼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약 25% 부과해버리고 네. 가장 뭐 담배 값 문구도 되게 심하게 하고 가격도 올려버리니까 실제 담배 소비가 11% 떨어졌어요. 담배 한 값에 10,000원이 넘거든요. 13달러인가 그래요. 근데 실제 전 세계적으로 담배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걸 네. 추산을 해보니까요. 담배 값을 10%만 올려도 흡연율이 4% 떨어집니다. 근데 난 가격이 비싸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사시라고 올리면 돼요, 저희는. 네, 근데 네. 그 반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성인의 25%는 피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서워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안 피는 75%도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생님께서 도쿄에 유료 흡연실 사진 올려주셨네요. 네. 와. 근데 이게 실제 저도 많이 봤는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래야죠. 네, 고기 연기만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네. 와, 신기한 장면입니다. 아, 시생님이 올려주신 거는 실제 그게 맞고요. 아, 네네. 그 위에 소녀님이 올려주신 거는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유머로 올린 건지가 지금 좀 판단이 좀 어렵다는 거고요. 네. 시생님 사진은 진짜. 네, 이건 진짜 도쿄에 있는. 네. 그리고 소녀님이 흡연은 대물림 된다고 네. 포스터 사진도 함께 주셨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연 어쨌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뭔가 병을 얻으려고 지름길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포스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슬프네요. 흡연은 대물림 된다는. 알까지 담배를 네. 물고 있는. 빼빼로인가요? 네, 지금 뭐 볼펜이랑 빼빼로 이런 거 다 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슬프네요, 뭔가. 네. 핑플님께서 일하는 곳 중 쉬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담배 피는 시간이 곧 쉬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쩌면 그런 점 때문에 담배를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쉴 때 굳이 담배를 피우기보다는 수다나 뭐 다른 걸로. 그리고 물 마시려고 쉬시면 돼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비흡연자들은 담배 피지 않아도 쉽니다. 더 잘 쉬어요. 추워도 밖에 안 나가도 되고. 아, 네, 맞아요. 남들에게 욕 안 먹어도 되고, 네. 돈도 아낄 수 있고, 돈 아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금연을 좀 권장하는 의미에서, 네. 금연하면 뭐가 좋은지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지금 약간 물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되게 이런 잘 보여주는 금연하면 살 수 있는 것들, 실제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떠돌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이걸 보면은 금연을 딱 하루 하면요. 네.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햄버거. 이 어제 한 일을- 끼 먹을 수 있다. 네, 우선 그런 정도로 이제 뭐 한 끼를 채울 수 있다. 이 일을 금연을 하면은 설렁탕을 먹을 수 있고요. 네. 금연 6일 차에는 15,000원에 해당하는 치킨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연 딱 하면은 네. 치킨 먹을 수 있고요. 네. 4달이 지나면은 이거 너무 간접 광고긴 하지만 그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살 수 있습니다. 오! 네. 네 4달만 참으시면. 4달만 참으면. 근데 이게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이제 단위가 달라집니다. 1년이 되면은 우선 요즘에 많이 안 쓰지만 브라운관 TV를 우선 살 수 있고요. 근데 브라운관 TV가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한 6개월만 해도 대여기는 살 수 있으실 것 같고 2년 차에는 홈시어터를 풀세트로 장만할 수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4년 차가 되면은 이제 풀 HD급 평면 TV를 살 수 있고요. 네네. 10년 하면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 보입니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실제 가격으로 추산을 했을 때 이게 맞는데, 저 지금 제가 금연을 한 지 10년 됐거든요. 네. 네, 자동차 없습니다. 10년! 그럼 그 전에 피셨네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피웠다가, 네. 지금은 아예 안 피거든요. 근데 끊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은 또 약간 못하고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담배를 피다가 네. 축구를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네. 10분도 못 뛰겠는 거예요. 너무 숨이 차서 힘들게 네. 숨이 차서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막 하루에 한 갑씩 피고 그랬었거든요. 그 기간은 길진 않지만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원래 건강에 약간 민감한 그런 게 좀 있긴 있지만 네. 실제 제가 그걸 체감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와, 좀 의지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네. 10년 그러면 10년 차이신 우리 박지호 간사님과 함께 네. 얘기하고 있는데 해주시던 얘기가 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네. 어떤 거였죠? 그러면 10년 하면은 네. 차를 살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초민양 구구님께서는 전 11개월 차인데 그러면 하셨어요. 조금만 더 모으시면은 이제 조금 저가의 LED TV 정도? 모니터? 이 정도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자료는 금연 1년 차가 되면은 브라운관 TV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1개월만 버티시면 브라운관 TV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와. 시생님께서 인도에도 흡연차가 있다고 하네요. 흡연차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네네. 여기도 유료일까요? 궁금하네요. 금연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또 이렇게 며칠 차다라고 올려주신 분들 댓글 봤는데 네. 좀 힘내시고요. 맞습니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금연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물론 다 개인차가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방법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저희 맨날 1월 1일마다 하는 12월 31일부터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다이어리 쓰죠. 네, 금연을 하겠다. 이걸 사람들이 전부 다 쓰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왜 금연을 결심하게 됐는지. 네. 약간 새 출발의 느낌이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난 새 출발하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맞습니다. 금연을 하면은 정말 다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호흡도 편해지고요.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느끼시게 되고 추운데 밖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살 수 있는 것들 약간 웃기게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 하루 3,000원 그리고 2,500원 최저가라고 해도 담배 살 돈을 저축을 하면은 실제 자기한테 금전적인 좋은 면이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죠. 네, 3,000원짜리라고 해서 하면은 한 달이면 9만 원 먹을 수 있는 거고요. 1년 모으면은 108만 원 먹을 수 있어요. 108만 원이면은 좋은 노트북 하나. 그러게요. 1년만 담배 안 피워도 노트북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아까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말하죠. 난 일어나면 바로 담배 한 대 피워야 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로 한 대 피워야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상 후에는 차라리 건강을 위해서 잘 스트레칭 같은 걸 하는 게 훨씬 좋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은 제가 보기엔 잠도 쫓아주고 네. 소화도 되고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또 가족을 생각하라라는 공고 사항이 있는데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표정만 보면 됩니다. 제가 담배를 피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만 쳐다봐도 제가 보기에는 금연을 내가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인가? 아무리 잘생겨도 정우성이 담배 피워도 냄새는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우성 싫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잘생긴 정우성. 저는 정우성 좋아하는데 정우성이 딱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가 난다면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댓글들이 제일 좋은 게요. 맞습니다. 소문을 내시면 돼요. 나 지금 금연이다. 그리고 내가 한같이 필 때마다 너희들한테 얼마를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알리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도와도 주고요. 그리고 사실상 자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면 상하니까 체면이 체면이 상하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전문 치료나 이런 약물 이런 것들 약간 도와주거든요. 네. 금연을 도울 수 있게. 뭐 하긴 쉬운 뭐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들 못 끊는 거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긴 해요. 전문 치료와 약물의 도움을 받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금연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주신 게 6가지인 것 같은데. 네.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금연 방법을 또 얘기해 주셨고요. 네. 소녀님께서 하필 이런 기사가 조금 전에 나왔네요 하셨는데 국민 엄마 김혜자 씨가 네. 한때는 애연가였지만 딸 기도로 15년간 금연했다고 네. 하십니다. 자동차를 사셨겠는데. 그러게요. 10년에다가 5년까지 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원하면은 앞에서만 안 피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혹시 있으면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네,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이런 게 가장 중요하냐면은 정말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충격받았는데 네. 서울시가 최근에 조사를 했더니 2003년 7월달 조사입니다. 네. 서울 시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13분 동안 하루에 13분 동안 흡연에 노출이 됩니다. 그 간접 흡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은 이제 2차 흡연인데 뭐 당연히 흡연자 옆에 있으면 담배 연기로 피해를 당하는 걸 간접 흡연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흡연의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연기와 입자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연기는 당연히 우리한테 안 좋은 거고요. 네. 담배와 연기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그 담배에 가장 안 좋은 그 끈적끈적한 독성 입자들은 피부, 모발, 옷, 카페트 그리고 당연히 차량의 이런 시트들 이런데 입자 형태로 묻어서 이거는 연기처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에게 다시 3차 전달이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 흡연은 뭐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나 저기 나가서 피고 올게 하고 피고 들어오잖아요. 네. 연기는 사라집니다. 1차 흡연은 물론 2차 흡연 중에 가장 심한 거는 사라지겠지만 내가 담배 피면서 묻어있는 머리에 있는 그 입자들, 그 입 주변에 있는 입자들, 손에 있는 입자들이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됩니다. 니코틴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접 흡연은 심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직접 앞에서 피고 있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연기가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별이 된다 그래요. 근데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입에서 나오는 걸 주류연이라고 하고요. 네. 부류연은 담배가 타면서 그 끝에 있는 담배가 어찌됐든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생담배 연기를 부류연이라고 하는데 간접 흡연은 오히려 내뿜는 연기보다 네. 부류연이 85% 정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담배 끝에서 나오는 네네. 그 연기가. 근데 이게 왜 또 더 안 좋냐면 필터에 의해 걸러지지 않는 생연기고 네, 저온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은 네. 어마어마한 열을 발휘해서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실제 입에서 나온 연기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기 말고 입자도 네. 부류연이 더 작아서 폐에 더 깊숙한 부분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 흡연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그걸 조금 줄인다고 저기 나가서 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네. 노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 보면은 간접 흡연에 의해서 미국에서만 매년 15만에서 30만 명의 영아나 유아가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걸립니다. 네. 담배도 안 피는데. 그리고 매년 40만 명에서 100만 건의 천식화해수작 그리고 악화를 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아까 임산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네. 임산부의 간접 흡연이 왜 안 좋냐면 니코틴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켜서 태아 발육을 약간 좀 저하시키는 이런 영향을 준다 그래요. 산소 공급을 제한해서 실제 나중에 좀 약간 저수가 이런 게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실제 간접 흡연에 노출된 임산부는 비노출된 임산부에 비해 유산 확률이 1.67배 정도 높아요. 이만큼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만큼 안 좋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고 좀 더 남들을 배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본인만 안 좋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에 아무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좀 논란을 예상했던 만큼 진짜 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술도 안 좋다라고도 네. 해주시고요. 술은 괜찮다고
식의 방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더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걸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금주해야죠. 네. 술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고요. 네, 술은 더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시간이 또 건강한 밥상 시간이기 때문에 네. 금연 해주시는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나와서 나트륨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좀 실천을 해봤어요. 네. 점심시간에 나가서 찌개 같은 네. 거 먹게 되면은 따뜻한 물을 달라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제는 제가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근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아니 많이 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트륨도 줄이는 맞아요. 거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GMO도 네. 네 옥수수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드셔도 돼요. 아니 옥수수 먹어도 되지만 표시가 안 원산지 어딘지 확인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주니파파님께서 다른 것보다 제발 걸어가면서 담배를 안 피셨으면 좋겠어요. 네. 뒤따라가는데 힘들다고. 그 법원이 내린 판결이 전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지금은 소수자일 수는 없겠지만 네. 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흡연자를 위한 정책이나 대안도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자유와 권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의 건강권을 해칠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가 보장될 만큼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법으로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예전에 정크푸드 이야기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 법으로 네, 법이 나서서 이러겠냐고. 네. 얼마나 안 좋으면. 네. 네, 그걸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긴요. 금연도 오죽하면 또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그렇게 씁니까?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오늘 수능 날이에요.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늦게 출근하라고 다들. 네. 아, 그래서 1시간 늦게 출근하세요? 아니, 저는 왔잖아요. 수능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는데 저는 그렇게 부담도 별로 안 됐었고요. 원래 공부를 아까 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서 편하게 보고 왔는데 수능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때. 2002년도였거든요. 2002년도. 이제 2001년도에 그러니까 시험을 본 건데 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원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평소 점수가 나왔는데 되게 잘 본 것처럼.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네.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평소에 하는 만큼만 하면 뭐 좋잖아요. 맞아요. 가장 좋은 건 평소에 네. 대박 나는 게 일단 제일 좋겠고 그런 소만 돌잖아요. 우리 선배 중 누구는 막 100점이 올랐다더라. 막 이런 얘기 도는데 그런 게 제일 좋겠고 네. 두 번째는 하던 만큼만 네. 딱 하는 만큼만 하면은 또 좋을 것 같고.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능날 아침은 떨리더라고요. 다행히 자기 학교에서 보지 않잖아요, 수능은. 네. 다들 이렇게 막 어디 돌아가는데 다른 학교에서 보는데 저는 저희 학교에서 봤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행운이었죠, 뭐. 네, 그거 정말 좋은 건데. 그래서 근데 우리 학교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른 교복을 입고 온 친구들이 막 신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리고 실내화를 준비하지 않은 친구는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의 실내화를 신었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더 대범하신데요. 그런가요? 그날 아침에 그런 네. 생각을 하신다는 게. 시험지를 받은 날은 되게 떨렸었습니다. 맞아요. 유현님께서 담배 끊는 방법 나에게 물어보면 알려주겠습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하면 100% 금연 성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끊으셨는지 우리 돌개는님이 여쭤보시네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올려주시면 궁금해요. 저희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이도로 본 수능 2002년 수능 어려웠나 보네요. 하고 올라와 있어요. 저는 2006년 수능이에요. 어려웠네요. 어려웠나요? 어려운 데 들어있나요? 아니, 쉬운 거구나. 파란색이 쉬운 거군요. 그런가요? 물수능이라는. 어려웠어요. 언어가 물수능이었다는. 아닙니다. 어려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험생들 시험 지금 네. 잘 보고 있을 텐데 계속 잘 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간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박지호 간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우리 수능 치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지난 날